민심이 요청했던 적폐청산 이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탄핵 심판의 날 우리가 또 지켜본 것은 탄핵 찬성자, 반대자 이런 또 갈등의 모습 이런 게 있어서 정치인들이 오늘 또 강조한 키워드는 통합, 화합 이거였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면서 동시에 통합하고 화합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적폐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적폐의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현재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고 또 박근혜 최순실 일당에 붙어서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도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와는 화합하기가 힘들죠. 그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 전 85% 이상 90%라고 보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걸 전원일치 결정을 가지고 화해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물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마음을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근처럼 뭐 내란을 선동한다거나 불복종 운동을 편다거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한다면 그 경우는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번에 보시면 박용수 특검을 갖다 살해하겠다거나 또 누구를 뭐 때려서 어떻게 뭐 박용수 특검에 목을 매다는 인형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온갖 신체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죽이겠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경우에서 엄벌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처벌할 건 처벌을 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고 그건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 표현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청와대 관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빨리 나오셔야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선고, 즉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은 그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하루도 오늘 그 선고 11시,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청와대에 있을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자면 오늘 하루 숙박료를 내셔야 되죠. 뭐 숙박료 만약 문제는 아닙니다만 청와대에 머무를 자격이 지금 없다. 하루 빨리 사저로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는 그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수사에 응하시건 자진 출두를 하든 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 그럴 때만 그 사람들은 용서가 가능할 거다. 그렇지 않고 화해와 통합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 없는 일이다. 우리 과거에 이제 그 5.18 광주를 생각해 보시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재판을 생각해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화해와 통합이 얘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정미 재판관이 그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어요. 바로 그렇죠. 이제 그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자기 지키겠다고 대통령 그 취임할 때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법질서의 수호자입니다. 법질서의 수호자인 자가 법 집행을 거부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선서를 했다는 것 외에도 지난번 게이트가 발생하고 난 뒤에 몇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읽은 그 강조했던 문구가 이분에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즉 변호사들의 큰 실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태가 그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조언을 했다. 이걸 그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재판에 응해야 됨에도 온갖 그 표현을 굳이 하자면 재판 거부투쟁, 수사 거부투쟁을 조언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씨는 그걸 따른 것인데 그 경우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고 하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건 참을 수 없는 그런 행위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면된 다음에도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없는 거 보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그렇군요. 캐릭터상. 네. 아까 박원순 시장님이 여기서 인터뷰하면서 우리 촛불 시민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파면된 대통령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자, 우리 교수님 이제 다른 약속 있으셔가지고 제가 놔드려야 되는데 교수님과 인터뷰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교수님한테 질문하겠다는가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을까요? 네, 우리 시민. 네, 교수님은 지금 현 정치권으로 그 적폐라는 소위 말하는 과거 청산이 되겠습니까? 현 정치권으로 적폐 청산이 과연 가능할까? 뭐 적폐 청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힘만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해왔던 그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그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광주 항쟁 6월 항쟁 같은 거를 완전히 그렇게 되돌려 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른 데서도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탄핵 심판은 첫 번째 심판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곧 5월에 두 번째 심판이 옵니다. 대선을 해야 되죠. 그럼 내년에 18년에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세 번째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다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의 심판이 정도 이루어져서 저희가 희망컨대 최근에 이제 이 게이트 상황에서 박근혜 최순실 일당을 이제 보호하고 또 변론하고 그 각종 개혁을 막았던 그런 정치 세력은 이런 몇 번의 심판을 통해서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도 심판을 거치고 나면 이거 말씀하셨던 그런 개혁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개혁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지금 몇 번의 심판을 통해서 이 정치 세력이 물갈이 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혹시 조국 교수님한테 자 이제 교수님 보내드려야 돼요. 다른 약속 있으셔가지고. 자, 우리 촛불 시민들 특히 해외에서도 그동안 참 마음 졸이면서 함께 한 시민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곳곳에 또 해외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촛불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탄핵 결정의 최고의 공신은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촛불을 드셨던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촛불을 든 그 여러분들의 그 의지, 결기, 그 마음을 절대 놓지 마시고 풀지 마시고 다가오는 대선, 올해 대선이죠.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그때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오마이TV 생중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다, 오마이TV로. 박근혜를 구속하라.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 충남 금산에서 온 이정국입니다. 충남? 금산이요. 금산에서? 근데 주말부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특별히 올라왔습니까? 아니요, 주말부부 하고 있고요. 직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탄핵 선고. TV 어디서 시청하셨습니까? 헌재 앞에서 신청했습니다. 헌재 앞에 나가셨어요? 예. 어제 밤에도 나갔고요.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도 나갔습니다. 자, 파면한다. 그 순간,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때. 파면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파면한다고 했을 때는 정신이 멍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정신이 멍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와 하고 하는데
정말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이후 네.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예. 옆사람 막 얼싸안고 그랬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네, 춤도 추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기뻤을 때 막 친구들에게 카톡도 막 하고 그랬을 텐데. 예, 예. 단체 카톡으로 해가지고 네. 다 알리고 그랬죠. 그건 예. 어떤 단체방이었어요? 저희 한화 이글스 팬카페에다가 단체 한화 올렸습니다. 이글스 팬이세요? 네네. 네, 올해 시즌 어떨 것 같아요? 올해 시즌은 외국인 투수 새로 영입을 해가지고 네. 아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야구도 좋아하지만 네. 또 이 세상을 바꾸는 데도 신나게 활동하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네. 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촛불 민심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거만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한나라당 정권 9년 동안 네. 너무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잃어버린 9년을 다시 되찾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